산선어가 집에 도착했지. 퇴근을 하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집에 없었어. 평소에는 집에 있는데 그날따라 없었다고. 자, 아내인 산산호는 가정을 한 거야. 가게에 들렀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지. 한 가지 느낌.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 킵 동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써도 타동사인데 목적으로 동명사를 쓰느냐, 부정사를 쓰느냐, 그 문제. 킵 동사는 반드시 동명사, 부정사 못 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킵 동사를 가지고 ing를 써버리게 되면 보통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뭐뭐하다, 그렇게 번역하는 거 알죠, 그죠? 자, 이제 계속해서 경험을 한 거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얼마 후 남편이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하네. 집에 있는데 아들이 손목이 부러져서 지금 병원에 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전화를 건 시점도 과거고 아들이 병원에 있는 시점도 과거라고 한다면 아들이 손목이 부러진 건 사실 그 전보다 먼저. 아, 과거보다 먼저구나. 그러면 헤드 플러스 PP 대거가 유지가 돼야지. 그지? 오늘날까지 산산어는 설명 못해요. 자기가 어떻게 감지를 했는지. 뭔가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그러면 감지한 게 과거라고 한다면 벌어진 건 그거보다 먼저 벌어져야지. 그럼 이것도 지금 본동사를 기준으로 과거보다 먼저니까 과거 시제가 아니라 대거거 시제. 그리고 이제 그 이름도 유명한 메이가 나오네요. 조동사. 메이 조동사. 조동사다 하면 당연히 본동사가 나와야 되죠. 본동사를 원형으로 쓰느냐, 본동사를 have pp로 쓰느냐. pp 자리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던 원형이 pp가 돼서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원형이 돼서 pp가 돼서 여기로 들어가면 관계가 나오는 거지. 칸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쓸게. 조동사는 똑같은 may. 다만 본동사가 원형이냐 have pp냐에 따라서 시제가 갈리는데 원형일 때는 반드시 현재. 조동사가 아무리 현재라도 본동사가 have pp면 전체적으로는 과거. 그리고 둘 다 해석은 똑같습니다. 추측. 자, 현재 추측답게 현재 뭐뭐 할지도 모른다. 할지도 모른다. 그럼 이거는 과거의 추측이었으니까 과거에 뭐뭐, 그렇지, 했을지도. 그러니까 이제 산산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미루어 짐작합니다. 엄마의 직감이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마의 직감. 언제? 현재? 아니면 과거 애가 다쳤을 때. 과거 애가 다쳤을 때. 그러니까 엄마의 직감이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도 과거 그 당시에 엄마의 직감인 걸로 봐. 본동사는 원형이 들어가서 현재가 되면 안 되고 본동사는 have pp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과거. 이해됐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영상 멈추고 필기하시고 쌤은 계속 갑니다. 과학은 지금까지 확인을 했거든. 인간의 감각에는 기본적으로 5가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그 5가지 기본 감각을 사용해서 인간들은 세계를 경험을 하죠. 새로운 증거에 따르면 인간은 또한 6번째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직감. 연구가 보여줍니다. 동물들은 말이야, 화학물질, 근데 냄새가 없는, 냄새 없다 그래서 이제 무취. 그 화학물질이 뭐라고 불리었냐면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화학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는 완화시킨다는 얘기야, 분비한다는 얘기야. 분비한다는 얘기죠. 이게 분비입니다. 이거는 완화고. 보통 우리가 릴리스하게 되면 방출하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호르몬이니까 분비가 좋겠죠. 그죠?
그러면 페로몬을 분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호를 보냈는데 상대방한테 자신의 감정을,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 감정, 공격을 느꼈다, 그런 감정, 두려움이나 공격, 같은 감정 보다는이 아니라. 그러면 한번 보세요. 페로몬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분비를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감정 전달이라고 하는 건 순수하게 심리적 과정이 아니고요. 화학물질과 관련된 생물학적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엄마로서의 직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동물들이 페로몬이라는 화학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엄마로서 뭔가 불길한 느낌을 직감적으로 느낀 것도 사실은 화학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직감이라고 하는 걸 순수하게 심리적인 걸로 보느냐? 아니요. 엄연히 이건 생물학적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지. 대체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화학물질,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종의 다른 구성원들이 감지를 하죠. 화학물질을 코를 통해서. 그러면 반응을 합니다. 쟤가 공포를 느꼈어? 나도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반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거지. 그에 따라 반응한다. 그래놓고 이제 조동사 나왔죠. 조동사가 나왔으면 본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본동사를 여기까지 보면 안 되고 여기까지. 아, have pp구나. have pp야. 아까 우리가 may 정리할 때 조동사 다음에 have pp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과거라 그랬잖아, 그지? 지금도 have pp가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될까? 과거가 되지. 다만 앞에서는 may를 썼기 때문에 과거라도 추측인데 지금은 may가 아니라 should를 쓰죠. 이때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했어야 했는데 결론적으로 했다는 얘기일까 못했다는 얘기일까? 못했다는 얘기야. 과거에 대한 후회나 유감으로 들어가는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고대 인간들, 동물처럼 이와 같은 화학적인 신호를 메이가 맞다면 사용했었을 테고 슈더가 맞다면 사용하지 못했던 거야. 내 말이 맞잖아. 고대 인간들이 이와 같은 화학적 신호를 사용했을지 사용하지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인간이 그것들을 계속 사용한대. 그러면 현대 인간이 화학적 신호를 계속 사용한다는 이 말 때문에 고대 인간들도 사용했을까 안 했을까? 사용했겠지.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못했다라는 슈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메이가 들어가서 이게 have pp하고 연결이 돼야지. 이렇게 may have pp처럼.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may 다음에 원형이냐 have pp냐 현재냐 과거냐 구분하시고 똑같은 have pp라고 하더라도 may로 들어가서 추측이냐 아니면 should로 들어가서 후회나 유감이냐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 산사나의 남편이 집을 떠날 때는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떠났을지도 모른다. 한 번 더 may have pp. 그러면 이제 산사나의 남편이 집을 떠났을 때는 분명히 남기고 떠났을 거란 말이야. 걱정과 관련된 화학 신호를. 집에다가 화학 신호를 남겼고
그 상태에서 아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분명히 남편이 남긴 걱정된 화학 신호를 코로 마셨을 거야. 남편이 남긴 걱정과 관련된 화학 신호를 코로 마셨기 때문에 아내는 감지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 화학 신호 안에 담겨있는 남편의 걱정을. 그래서 뭔가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게 바로 직감인 거지. 직감이란 엄연히 화학적인 거야. 직감이란 엄연히 화학적인 거. 절대로 심리적 과정이 아니라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지금 이게 뭔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이해되지, 그지?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이 얘기할 건, 똑같은 조동사 could라고 하더라도 원형으로 들어가느냐 have pp로 들어가느냐 그 문제인데, 여러분들 could라고 하는 건 can에서 온 과거라는 거 알죠? 그러면 can을 사용하면 현재가 되고 could를 사용하면 과거가 되는 게 맞습니다. 과거의 능력과 가능. 그러니까 과거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could라는 조동사 다음에 have 플러스 pp를 집어넣잖아? 그때는 과거의 능력과 가능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추측, 해석이 달라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겠니 무슨 말인가? could 다음에 동사원형 과거의 능력과 가능, 할 수 있었다. could 다음에 have 플러스 pp는 과거에 대한 추측,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사원형이 아니라 have pp를 집어넣어야 남편의 걱정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추측. 조동사 파트 중요합니다. 확실히 구분합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